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52회 FAT 2급 A형 실무이론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은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러나 2번을 봤을 때 미래의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는 권리다라고 했는데 부채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되는 채무가 되겠죠.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다라고 고쳐주시는 게 맞지 않겠을까요? 3번 부채는 기업 실체가 현재 시점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적 의무이다. 4번 자산은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요. 유출 또는 사용 예상되는 의무이다. 자, 2번입니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들 살펴볼까요? 주제도 모르고 주제 또 모르고 계약하자고 보채교 해서요. 주는 주문하다, 제공하다, 계약하다, 약속하다, 보관하다, 채용하다, 교환하다. 자, 입니다. 요래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끝에 보시면 계약서, 그렇죠. 채용하고 주문서 이러한 것들은 다 회계상 거래가 아니군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도난당한 거 이렇게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오류가 당기손익계산서에 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기말재고 자산을 15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정확한 기말재고 금액은 12만 원이다.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한 가지 공식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라는 것을 빼시면 매출 총이익이 될 텐데요. 이랬을 때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은 기초에다가 당기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을 딱하니 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 기말 재고 자산을 15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은 12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금액을 기말을 많이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3만 원만큼 많이 잡게 되면 기말이 올라가면 원가는 내려가는 구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서로 왼수입니다. 왼수. 자, 그런 상황이고 기말과 매출 총이익은 친구 사이입니다. 얘네들은 친구 사이예요. 자, 이것만 알고 있다면은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과소가 될 것이고 당기순이익은 결과적으로 매출 총이익이 올라가면 당기순이익도 올라가고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면 자본도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의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매출원가는 과소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된다. 볼까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3월 1일 날짜에 항공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8,000원씩 매입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해서 3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3만 원에 대해서는 주식에다가 플러스 시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수수료 비용 945번입니다. 831번이 아니고요. 영업의 비용 쪽으로 해가지고 수수료 비용을 잡는 것이고 100주 곱하기 액면 아닙니다. 이거 함정이에요. 그래서 8,000원 해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취득원가 구하시는 방법 요 매수하고 구입했을 때의 구입 금액 해서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되겠습니다. 한공의 2022년 5월달 지출 예산서의 일부입니다. 이를 집행하여 회계 처리했을 때의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직원이 나왔군요. 벌써 답 나왔네요. 직원하고 관련된 것들은 차변의 복리후생비라고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직원 단합을 위한 가족 동반 야유의 개최비,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학원 지원비. 제가 볼 때는 요 1번 부분, 가 부분은 복리후생비가 확실히 맞고 요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영어학원 지원했다.
이 부분은 교육훈련비로 가셔도 상관없겠어요. 만약에 정답이 복리후생비, 나이도 복리후생비였다면 고민이 좀 됐을 건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로 가셔야 되겠지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조금 더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2022년도 1월 1일차, 즉 어떻게 보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되겠네요. 자, 1개년 거 이 기계장치 금액이 600만큼이었었고요. 지금 방법은 정률로다가 계산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률로 0.45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계산기 한번 써볼게요. 600만 원 곱하기 0.45 해보니까 270만 원 나왔어요. 문제가 생각보다는 쉬웠네요. 왜냐면 2차 년도 거를 구하라고 했다면 만약에 2차 년도 거 구하라고 했다면 600에서 감가상각 누계 빼셔가지고 거기다 곱하기 0.45를 하시는 거거든요. 공식이. 정률법의 공식은 이렇게 구입했던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신 다음에 정률을 곱해 주시는 건데 지금은 뭐 1차잖아요. 2022년도 1월 1일이고 2022년도 결산시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70만 원 3번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순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매출을 구하시기 위해서도 한 가지 공식이요. 총 매출에서 이때 매출에서 세 가지를 빼셔야 되겠습니다. 매출했는데 다시 환입됐거나 매출했는데 지금 애누리가 있었거나 매출했는데 할인이 있었거나 해서 세 가지를 빼시면은 그것이 바로 순매출액이 되는 것이지요. 총 매출액이 9만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9만 원. 그렇다면은 매출 할인도 빼시고요. 매출 애누리와 환입도 빼시고요. 운반비는 별개입니다. 운반비는 해서 15,000원을 빼신 금액인 75,000원. 제가 볼 때 3번이 참 많네요. 3번만 쭉 써도 반절은 맞았겠군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 벌써 1번이다. 왜냐하면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것은 현금화하기 쉬운 것부터 배열하는 거예요. 즉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 얘는 발생주의입니다.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분개를 하시잖아요. 현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보다도 수익과 비용 구분해야 되겠고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 즉 매출액이 있으면 반대로 매출 원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원칙이 있지요. 오케이, 원가가 있다. 자, 정답은 1번이다. 9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모두 골라보세요. 일단 비유동이라는 것은 1년 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고로 요 비유동자산을 하시기 전에 자산에는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고요.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어요. 재고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 하면은 투, 유, 무,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셨을 때 비유동자산 하면요. 1년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인데 요 3번, 다번이죠. 다 차량 운반구하고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유형,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 장기 대여금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장기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투자자산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다와라 3번이네요. 여전히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틀리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부담한 중개수수료 당연히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 맞습니다. 오, 그렇죠.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다기 때문에 땅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걸 사놓으시면은 요 값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서가 있고 토지는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 시까지는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자, 그렇죠. 처분할 때까지 그 시점까지는 감가상각해야 되는 것이고 4번이 틀렸네요. 취득세는 원가에 포함되지 않아 그랬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처음 구입했을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가에다가 같이 넣어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정답은 4번 재준이가 틀렸어요. 11번 다음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개정 과목이 아닌 것 찾는 문제입니다. 대손이란 뜻 자체가요. 채권을 못 받았을 때 라는 뜻이죠. 대손이라는 뜻 자체가 채권을 못 받았을 때 처리하는 것입니다. 채권을 못 받았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정답은 채권이 아닌 애들을 찾으면 되는 건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외상 매출금, 바드럼, 성급금, 미수금, 대여금 뭐 이런 등등을 채권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12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를 구하시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항상 잘 나오는 부분이지요. 이자 비용이나 기부금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것이고요. 고로 여기 있던 애들 또 50만 원, 65만 원, 65만 원에다가 더해보니까요. 109만 원. 정답은 여전히 3번이군요. 이자 비용과 기부금은 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자 계산한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이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이 매입 금액에다가 운임은 반드시 더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0만 8천 원. 아주 문제가 이거는 평범했군요. 다음 자료의 항목 중에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합계가 얼마냐? 지금 현금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현금성 자산, 3개월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데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 성격이기 때문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타임 발행 수표도 현금으로 보신다는 거. 보통 예금도 마찬가지로 해서 위에 있던 10만 원 하고요. 30만 원, 50만 원, 90만 원이 정답이겠군요. 3개월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다.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15번. 다음 중 결산 정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결산에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수동결산. 들어보셨어요? 두 번째가 자동결산 항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수동결산을 크게 5가지로 나눠보실 수 있겠고요. 자동결산도 5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겠다. 자동결산. 자, 일단 자동결산에서는 첫 번째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셔야 되는 것이고 대손, 감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소득세 등까지 계산하셔서 이 5가지 항목이 자동결산 항목들인 것이고요. 수동결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금액이 좀 작죠. 소, 선, 미, 그리고 현금 과부족, 가수금, 가지급금 해서 임시계정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출금 해서 자본금과 바꿔치기 하셔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는요. 소모품비 정리,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해서 이 손익의 정리들도 하셔야 되죠. 결산일 때는 끝에 수익으로 묶어주시고 나머지는 비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결산 정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벌써 1번이다. 어디를 봐도 차입금 상환은 있질 않아요. 감가상각비 계상해야 된다. 대손 충당금 여기 다 있는 내용이지요. 그쵸? 미수이자 여기도 있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